어느덧 2025 시즌 페넌트 레이스는 끝났고 곧 협상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 시즌 FA를 앞두고 있는 주요 선수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니 악플도 환영합니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는 단연 강백호입니다. 데뷔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을 기록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강백호는 한때 이정우와 라이벌 구도까지 세우며 KBO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했죠. 그리고 일찌감치 그의 FA 계약은 100억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KBO에서 8시즌을 보내는 동안 외야, 1루, 포수를 오가며 확실한 수비 포지션을 잡지 못했고 장점이었던 타격마저 2021 시즌 고점을 찍은 이후 4년간 등락을 보이며 명성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특히 FA를 앞둔 2025 시즌마저 오른쪽 발목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겪으며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 FA 루이드마저 실패했죠. 그에 따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강백호의 해외 진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했고 지난 8월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실제 좋은 조건으로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폼을 회복한다면 타격에서 확실한 고점이 있는 선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타선 보강이 필요한 국내 팀들의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KT가 유일하다시피 한 프랜차이즈 선수인 강백호를 쉽게 놓아주진 않겠지만 롯데, 삼성, 한화, SSG 등 많은 팀들이 노릴 것으로 보여 이적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1 시즌 종료 후 LG와 4+2년 계약을 맺었던 김현수가 옵션을 충족하지 못하며 2026 시즌 FA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옵션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 번째 FA인 이후로 C등급이 될 김현수 입장에선 전화위복이 될 전망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로 언제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모르지만 지난 4시즌 동안 여전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최영우라는 모범 사례가 있기에 충분히 C등급 김현수는 매력적인 매물이 될 전망입니다. 한간에는 두산으로의 복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현수가 LG를 떠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국내로 복귀한 후 8년간 LG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고 그 세월 동안 LG 색채가 강해진 김현수가 말년에 이적보단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에서 LG로 60억을 받고 이적할 때만 해도 오버페이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지난 4년간 박혜민은 수비와 주루에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게다가 4년간 단 한 경기도 결장 없이 전 경기에 출장하며 건강함까지 보여줬죠. 박혜민 존이라고 불리는 넓은 수비 범위에 30대 중반에도 49개의 도루로 7년 만에 도루왕 타이틀을 탈환한 주루 센스, 거기에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끄는 통솔력까지 보여주며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타구단들의 오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외야 수비가 불안한 FA 시장의 큰손 한화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BO 최고의 교타자 손아섭이 생애 세 번째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중 대권을 노리던 하나로 트레이드되며 유니폼을 갈아입고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솔직히 과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NC 유니폼을 입고 있던 2023 시즌 타율 1위를 하며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한 뒤 예전만큼의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외야 수비가 쉽지 않다는 점은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지난 4년간 외야수보다 지명타자로 출전한 비율이 높았고 내년 시즌에도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타구단들의 관심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간에는 롯데 복귀 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하나 잔류가 유력해 보입니다. 생애 첫 FA를 앞둔 최원준에게 2025 시즌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초부터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좀처럼 폼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FA 재수 이야기가 나오던 시점인 7월 28일 이우성과 함께 NC로 트레이드되며 지금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트레이드 이후 조금 반등해 NC의 후반기 약진에 기여하며 FA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A등급에 최근 폼이 안 좋았던 점과 수비, 공격 모두 애매한 점에서 타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NC도 이번에 최원준 외 다른 FA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강백호와 함께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는 박찬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시즌 동안 기아의 풀타임 유격수로 활약하면서 KBO 수비상 수상, 3할 타율, 두 자릿수 도루까지 기록해 공수주가 보장된 유격수로서 자신의 몸값을 높였습니다. 2025 시즌에는 비록 3할 타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여전히 공수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한 젊은 유격수라는 점에서 FA 최대어로 등극했죠. 기아도 그런 박찬호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잔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공격면에서 박찬호보다 아래 레벨인 심우준이 4년 50억을 받고 하나로 이적했기 때문에 박찬호는 그 이상의 금액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유격수 자리가 불안한 롯데와 KT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며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약 금액이 얼마나 치솟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당장에는 박찬호를 대체할 선수가 있진 않지만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박찬호가 시장에 나와 유니폼을 갈아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O 최초의 100억대 FA 시대를 열었던 최용우가 생애 세 번째 FA를 맞았습니다. 2015 시즌 만 42세의 나이에도 WRC 플러스 157.6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아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고 있어 에이징 커브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있죠. 하지만 내년이면 만 43세이기 때문에 타팀 이적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승환 은퇴식 이후 일각에서 최용우가 삼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기도 하지만 선수 본인이 기아에서 은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O 역사상 첫 네 번째 FA 계약 주인공은 강민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A 시장에서 가장 희소한 포지션은 언제나 포수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강민호가 있습니다. 올 시즌 만 40세임에도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줬고, 여전히 삼성에는 그를 확실히 대처해줄 만한 선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 수비력이 많이 떨어지며 에이징 커브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따르지만 20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포스리드와 경기 운영 능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강민호가 에이전트를 구단들에게 악명 높은 니코로 변경하며 타 팀으로의 이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강민호도 롯데 복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터뷰를 하며 그의 행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에는 고액 연봉자인 유강남이 있고, 강민호도 내년이면 만 41세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기 때문에 실제 이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삼성도 아직 강민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계약에 호치 연수 등을 제한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 37세인 양현종이 올해도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11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에 대기록을 세웠지만 결국 5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통산 186승에 빛나는 리빙 레전드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2024 시즌과 비교해서 평균 자책점도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상당히 나빠진 모습이죠. 에이징 커브를 부정할 수 없는 나이와 성적임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영구 결번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타구단에서 관심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기아는 양현종을 잔류시킬 겁니다. 문제는 금액이겠고, 시즌 중 2년 36억의 단연 계약을 체결한 김광현의 계약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리어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하던 구속과 성적이 2024 시즌 갑자기 수직 하락하며 FA를 신청할 수 있을까 싶었던 김범수였지만, 올해 김범수는 FA 로이드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생애 첫 2점대 평균 자책점에 피홈런이 단 하나도 없이 정규리그를 마치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고, 게다가 리그에서 워낙 귀한 자완 파이어볼러 불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단조로운 구종에 기복이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꾸준히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B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도 내줘야 한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게다가 한화가 워낙 내부 FA 단속을 잘하기 때문에 1차 지명 출신 김범수를 시장에 내보낼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상 불펜 중에서는 이번 FA 최대어로 보입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150이 넘고 건강한 20대 후반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멘탈적으로 괴롭혔던 학폭 논란도 2024년 6월 무죄가 확정되며 이제 그의 커리어에 걸림돌은 없어진 점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투피치 투수이고 제구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 시즌 선발 투수로 17승을 기록했던 기억으로 그를 선발 투수로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두산에서도 지난 몇 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가 시장에 나온다면 불펜이 약한 삼성, 롯데, 키움에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가 2년 연속 우승을 위해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FA를 1년 앞둔 조상우를 야심차게 트레이드해왔지만 기아가 8위로 추락하며 이 트레이드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됐던 FA 계약만이 남았죠. 하지만 조상우의 과거 명성만큼의 화려한 계약이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전성기 시절 150은 우습게 던지며 언터처블의 구위를 자랑했던 조상우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28홀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세부 지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호신 평균 구속도 어느덧 145km까지 떨어졌고 평균 자책점은 3점대 후반까지 치솟았으며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5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3점대 후반에 A등급짜리 불펜 투수를 보상 선수 출혈
승수결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설 구단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단연 52억 전액 보장이라는 대박 계약을 성사시키고 기아에서 LG로 이적한 불펜 투수 장현식이 올 시즌 역대급 먹튀 시즌을 보내면서 불펜 투수 FA는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며 대형 계약을 따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상우는 적당한 금액에 기아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겨울을 뜨겁게 달굴 주요 FA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지만 FA 시장은 언제나 냉정한 계산의 장입니다. 팀은 가성비를 따지고 선수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기 때문이죠. 결국 어떤 선수는 새 유니폼을 입고 어떤 선수는 끝내 팀에 남을 겁니다. 이번 겨울 어떤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